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이 건축구조 기본서 강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올해 시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올해 굉장히 변화가 많은 올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일정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하신 분은 더 열심히 새로 시작하시고 한번 시험 보신 분들은 올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죠? 조금 더 힘을 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올해처럼 이렇게 변화가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21년도 분명히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이 목표가 뭐죠? 목표는 이제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요. 이 공사공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도 있고, 국영기업체인 공사공단 시험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공개경쟁 시험 보는 학생, 이 경력경쟁 대상이 있을 거예요. 공개경쟁은 이제 국가직 7구급, 그 다음에 뭐 지방직, 통합 9급, 우리가 이제 그 시도, 그 다음에 교육청, 서울시가 9급은 통합으로 봐요. 물론 뭐 7급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지만 9급은 통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직은 시도, 그 다음에 교육청, 서울시 이걸 다 지방직 통합이라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 공무원들 7구급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경쟁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달라요. 이 공개경쟁 같은 경우 9급이다 그러면 계획구조, 뭐 국어, 한국사,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7급은 이 9급 과목 플러스 시공과 물리를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력경쟁 같은 경우는 계획구조 물리를 보는데 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시험 보는 경력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경력경쟁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군무원 시험인데 군무원 시험 과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사나 영어가 공인 성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인 성적. 이 공인 성적 꼭 부여받기 바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 공무원 시험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인행식의 자격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해 출제가 돼요. 매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해 출제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문제예요. 사람. 어떤 사람? 출제위원이죠. 사람의 문제. 사람이 바뀌면 유형도 바뀝니다. 출제위원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해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끔 그래요. 이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구조 같은 경우가요. 작년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올해 약간 쉬워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야, 올해 시험 보고 합격한 학생은 뭐라 그래? 야, 구조 공부 굉장히 쉽게 하면 돼. 그렇죠? 작년에 합격한 학생 뭐라 그럴까?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뀌었어요. 그럼 내년도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출제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매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시험 문제의 패턴과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이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때 시험 난이도가요. 이렇게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자,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시험하다 어렵게 나왔대. 그렇죠?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쉽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놓친 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다, 불필요한 공부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실 또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편차를 없애려면 여러분이 적정한 수준에 공부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맞추면 적정한 우리가 수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적정한 수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거나 쉽거나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이런 공무원 시험도 그렇지만요. 경기경 시험도 마찬가지고 공사공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뽑아요. 그 다음에 그 매해 출원 인원이 달라요.
그럼 학생들이 뭐 어떤 학생은 뭐라 그래? 그 현재 다니는 직원분이야. 굉장히 쉽게 공부했어? 근데 합격했어?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게 많이 출제가 돼서 합격했다라고 해요. 그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예요? 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자체가 이런 시험, 특히 공무원 시험 자체가 매해 출제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달리 나옵니다. 그때 달리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고요. 올드한 문제, 기출됐던 문제의 유형들이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쉬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것, 이렇게 새롭게 나온 유형 중에, 요렇게 올드로 갈 수 있게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한 번 출제되고 말고, 뭐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뭐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매 출제될 수 있고, 자주 출제할 수 있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기복이 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요, 충분한 운용의 폭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 구성인데요. 이 과목 구성은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21년 됐어요. 21년. 그럼 매해 초창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 지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달라져요. 왜? 사람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어떤 전공 분야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선출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골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 유형을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때 다르지만, 대체로 총론 파트, 이 총론 파트는요, 우리가 뭐 설계 하중 관련되는, 이런 관련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과목의 총론이라고 하는 구조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설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최근에 내진설계겠죠. 아무래도 지진에 관한 영향도가 많기 때문에 내진에 관련된 설계 중에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역학 문제, 역학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계산기 많이 쓰셨죠? 계산기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할까? 손가락으로 세면서 머리카락 뽑아서 빼서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 학교 수기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역학 굉장히 쉽게 공부했다는 얘기 할 거예요.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역학 공부하고 나서 거의 다 맞는다잖아요. 왜? 이 역학은요, 해법만 잘 알면요, 계산기 필요 없고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도 합격할 수 있도록, 또는 더하기 빼기 잘 안 되면 뭘 가지고? 흐름으로 맞출 수 있는 그 해법들을 제가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해법만 들으면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되는 게 역학이에요. 역학. 그 다음에 토질기초. 가장 기본이 되죠. 그 다음 특히 우리 토질과 땅에 대한 성격과 기초구조에 대한 것들 두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철곡토 구조는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 관리해야 될 어떤 뭐 시설들이다. 뭐 이런 거 다 공공청사, 철곡토 구조가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철곡토 구조를 가장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 파트를 전공하신 분이다. 그럼 철곡토 관련되는 연구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많이 경험해봤고 공부해봤던 이런 걸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철구조는 철곡토에 비해서 좀 작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한때 철골 구조가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시점이 뭐였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 철골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시점에 출제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골 구조는 그때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철골 구조 많이 나왔고 역학이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개정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배제받지 않는 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매년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체로 철곡토 구조가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목구조나 조적구조는요, 우리가 일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구조 시공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고요. KDS 구조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구조보다는 대세는 분명히 KDS예요. KDS. 근데 시험 유형에 따라 우리가 경력 경쟁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구조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설계 기준에 관련되는 문제가 대세이지만 때에 따라 일반 구조가 간간히 또 나와요. 국가직 같은 경우 올해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해라.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요. 불필요한 내용을 제가 항상 1년에 책을 쓸 때 고민하는 게 뭘까요?
첨가하는 걸까 빼는 걸까 두 개 다 고민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첨가하지만 그 중에 야 이거 정말 뭐 20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저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내용이 있고 교재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여러분이 공부하는 노력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걸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것은 매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 출제, 이 정도 구성으로 출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계적으로 하다 보면 매년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 이 통계 같은 걸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그때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니까. 왜? 통계를 너무 딱 잡아주면 뭐가 되냐면 그 해의 통계일 뿐이지 그 전과 틀리고 그 이후가 틀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체로 21년 동안에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많은 공무원 합격생들 배출했는데 이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유형이 가장 스탠다드한 출제 비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학습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서 과정이라고 해요. 기본서 과정. 아마 이 기본서 과정도요. 매년 건축구조 다시 찍죠. 건축계획 매년 찍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건축 기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추세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보통 한 사람의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2년, 3년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 출제하는 기간에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오신 분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매해 새로운 어떤 강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 강의도 최신 강의죠, 당연히. 최신 강의, 키마카에서만 최신 강의를 해요. 뭐 기존의 뭐 사이트 같은 건 한 번 뭐 촬영해서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우리가 재탕, 3탕도 할 수 있지만 키마카 강좌는 항상 계획 구조만큼은 최신. 왜냐면 이렇게 시험의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최신적인 유형으로 강의 진행을 합니다. 왜? 최신 교재가 바뀌면 강의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테마 특강인데, 이 테마 특강은 지금도 작성하고 있어요. 이게 한 8, 9주 걸리는데, 제가 여기 엘보가 왔어요. 제가 테니스를 치거나 그게 아니라, 이 컴퓨터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엘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정말 장기간, 오랫동안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민해서. 고민하는 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마 특강은 조금 더 양을 줄이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요거 나올까 말까. 안 나올 건 과감히 빼야 되고요. 나올 것들은 좀 첨가를 해서 딱 맞게 여러분들이 그 테마 특강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풀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강의로 우리가 제공한 게 키마카 테마 특강이에요. 키마카 테마 특강. 건축직 강좌 중에 키마카 테마 특강 21년 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오리지널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 기본서 강의라는 게 굉장히 광의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유형이 있다 그러면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나오고 어떤 구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큰 틀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 틀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응용한 문제예요. 응용. 그 기출문제를 좀 응용한 것들, 그 다음에 예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의 학습 효과를 확 올려드리는 강의예요. 올려드리는 강의. 이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기간별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3주 완성 해가지고 2개를 다 드리면 좋고요. 때에 따른 3월 모의고사 듣고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으면 1차 시험까지는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종합이에요, 종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학습 과정. 그래서 기본서 과정부터 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가장 좋은 성과.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는 기간을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 뭐냐면, 그쵸? 가급적 여러분이 시작해서 그 해에 끝낼 수 있는, 그쵸? 그 여러분 목표로 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과정 하나만 듣고 다 합격한다. 이렇게 아니라 이걸 쭉 듣다 보면 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단기 합격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단기 합격이라는 게 목표로 하는 기간에 충분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띄엄띄엄 한다 생각해보세요. 3년이 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것보다는, 그 해에 필요한 공부를 충분히 기본부터 테마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면 시험장 가시면 크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 강좌의 특징이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이 어려워요, 구조가 어려워요, 전공 학생들 물으면 구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올해 공무원 시험은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구조보다 계획이 어려울 때가 좀 많았어요. 올해는 그랬어요. 작년과는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그렇진 않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어떤 구조가 어렵다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에 굉장히 많은 계산 과정이 있어요. 계산 과정. 계산 과정이 좀 어려운 거예요. 미분, 적분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산 과정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안 풀리고 힘드니까 공부가 힘들었는데 저는 보다 빨리 보다 쉽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합니다. 해법.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그 학교 수기 올린 그 비전공자 학생 있었잖아. 역학이 이렇게 쉽고 재밌더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강의에 제공하는 그 해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흐름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거. 더하기나 빼기보다는 흐름을 통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흐름만 알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해법과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 그 다음에 사실 수학은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사실 수학을 하기 전에 해법과 흐름을 통해서 문제를 맞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공식을 어차피 산수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안 하고 산수만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다 풀릴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과정에서 구조 역학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기막 강좌 들으면 뭐라 되게 쉽다는 거예요. 재밌고. 왜? 사실은 이 구조라는 것도 결국 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전성 문제죠. 그렇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정확한 정량적인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골격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흐름별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구조를 바라보는 이 관점, 이런 걸 좀 우리가 다 정립한다면 보다 쉽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뭡니까? 득점이죠. 득점. 보다 쉽게 스코어를 따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득점을 하는 겁니다. 합격한 득점, 합격할 수 있는 득점. 그래서 올해 같은 유형은 구조가 좀 쉽게 나온 편이지만 내년은 또 이렇죠. 쉽게 나왔던 문제를 쉽게 공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탠다드하게. 키마크 강좌가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키마크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키마크 강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 과목의 특성들을 이해하셨고요. 구조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리 그 본 강좌는 이제 교과서가 있을 거고요. 이 교과서 보시면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키마크 강좌, 기초 강좌가 없습니까? 물어보면 기초 강좌 없습니다. 왜? 기본서 강좌가 기초와 기본과 심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교재, 한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키마크 강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건축 설계 총론 같은 거, 이 총론, 기본서의 총론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양이 많아요. 왜? 여러분이 그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응력과 힘의 차이, 그 다음에 강도와 강성의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용어가 어렵거든요. 처음 전공하신 분이든 비전공자든 그러신 분이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초적인 어떤 내용도 함께 설명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이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생각해요.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이런 교육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고 교재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본 강의에 관련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